팔, 다리, 그리고 배에 있는 셀룰라이트를 정말 너무 없애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셀룰라이트는 주로 다리와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팔, 배에 많이 생깁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이제 없는 것 같으면 앞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있으면 해결해야 되니까 끝까지 보시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이 쪄서 셀룰라이트도 생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셀룰라이트는 그냥 단순히 살이 쪄서 지방이 늘어나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찐 지방과 플러스 이제 설명드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아예 살 결이 변해버린 게 문제예요. 살이 마탱이가 간 거죠. 살이 병든 겁니다. 셀룰라이트가 있어서 보기 안 좋으니까 막 얇은 옷 입기도 힘들고 반팔 반바지 못 입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 셀룰라이트가 생긴다는 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일종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럼 셀룰라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 안을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이런 표피가 있고 그 아래에 진피가 있고 그 아래 피하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진피층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뭐 피부나 근육같이 이런 조직들처럼 세포가 똘똘똘 뭉쳐서 조직화된 경우도 있지만, 세포랑 세포가 딱 붙어서 이렇게 만져지는 조직이 된 게 아니고 좀 특정 공간에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진피층 안에 이렇게 떠다니는 세포들이 있어요. 지방세포도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피부 아래에서 막 떠다니는 애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피부 아래 이런 여러 가지 세포랑 물질들이 떠다니는 곳을 바다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다에는 여러 가지 물고기도 살고 그물도 있고 쓰레기도 떠다닐 거예요.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우리 피하 속에 떠다니는 각종 세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요, 노폐물, 또 염증성 물질, 독소들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이 바로 바탕질, 기질,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에요. 인터넷에 셀룰라이트 치면 무조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 설명을 듣고 다른 정보들을 좀 더 참고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이 피하 속에 세포랑 물질들을 막 공중에 떠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탕질이라고 하는 애가 다른 세포나 물질들이 떠다닐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바탕질에는요, 물이랑 아주 작은 형태의 단백질이랑 탄수화물들이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끈적끈적한 겔같이 돼 있어요. 여기에 이 겔만 있으면 이 몸속의 피하층이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섬유질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섬유질을요, 바닷속 그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그럼 이 바다에 떠다니는 어떤 물고기들이 지방세포예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다가 바닷속에 쓰레기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우왕좌왕 하다가 그 쓰레기랑 같이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 쓰레기와 그물에 잔뜩 뒤엉켜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면서 이 바다에 이런 뒤엉킨 형태의 덩어리들이 많아진 게 바로 우리 피부 아래에서 일어나는 셀룰라이트가 생성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물에 물고기 사체랑 쓰레기가 뒤엉키면서 생긴 덩어리가 많아지면 이제 당연히 바다가 오염되겠죠. 그렇게 피부 아래에 있는 바탕질이 오염되면서 마탱이가 가면서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비유가 딱 맞진 않아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왜 하필 물고기가 헤엄치다가 쓰레기를 만나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물에 걸렸나? 쓰레기가 없으면 그냥 잘 떠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물고기들 지방이니까 이 물고기가 지들끼리 헤엄치다가 얌전히 뭉쳐가지고 지방 덩어리로 있으면 나중에 쪼개서 쓰기도 편하잖아요. 체내에 독성 물질, 염증성 물질, 이런 노폐물들인 이 쓰레기 때문에 헤엄쳐 다니다가 얘네랑 같이 엉켜가지고 그물에 걸려서 막 지방을 쓰기도 어렵고 이걸 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이 쓰레기가 생긴 게 문제인 겁니다. 노폐물, 염증성 물질, 독소, 이런 쓰레기들이 왜 우리 몸속 바닷물, 이 바탕질에 들어와서 떠다니냐는 거죠. 쓰레기들은 째깍째깍 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셀룰라이트의 핵심 원인입니다. 왜 이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장 안에 안 들어갔는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원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결국에 체내의 노폐물, 염증성 물질, 독소들이 순환계를 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게 문제인 거죠. 혈액순환, 림프순환, 체내 대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요? 이유는요, 그게 비만이든 당을 많이 먹어서든 틀어진 자세로 있어서든 운동을 안 해서든 또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근막에 염증이 생겨서든, 물론 이제 아예 안 한 사람이 갑자기 빡시게 한다 그러면 생길 수 있긴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꽉 끼는 옷을 입어서든 한 자세로 오래 있어든 스트레스를 받아서든 잠을 못 자서든 피로해서든 이상한 음식을 먹어서 장내 염증으로 인해 염증성 물질이 퍼져서든 아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것들은 대부분 건강해지는 것들과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물론 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 자체가 많다고, 이 지방이 무조건 많다고 셀룰라이트가 반드시 많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지방이 많아서 비만이 되면 셀룰라이트가 생길 여지를 주는 건 맞지만 꼭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살쪘다고 꼭 셀룰라이트가 생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 몸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대사들, 또 그리고 림프, 혈액순환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 안 되는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뭐든지 간에 순환이 잘 돼야지, 이런 피하에 있는 미세한 혈관까지 제대로 노폐물들이 처리돼야 깨끗하게 되는 건데 이 청소가 안 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아이러니하게 이 셀룰라이트 자체가 또 염증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엉켜가지고 지들끼리. 이 셀룰라이트가 가지고 있던 염증성 물질들이 또 흘러나오면서 몸에 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체내에 염증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앞선 영상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상에서 얘기하길 이 염증성 물질이 많아지면서 혈액순환 자체에 영향을 주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혈관 건강이 상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또 호르몬 균형도 잃게 만들면서 대사 능력도 떨어뜨리고 움직이만큼 살도 안 빠지게 만들고 또 이런 호르몬 불균형으로 뇌에 막 이상한 영향을 주니까 막 탄수화물들이나 막 기름진 몸에 안 좋은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막 입에 쑤셔 넣게 만드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생기면 또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런 염증성 물질들이 계속 생기는 이런 악순환의 흐름을 타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미 생긴 셀룰라이트 때문에 여기 또 미세혈관들이 순환이 또 안 돼요. 안 그래도 몸에 순환이 안 돼서 셀룰라이트가 생겼는데 이게 더 안 되게 만드는 거죠. 몸도 더 잘 붓고 순환이 안 되게 되니까 막 뭐 근막 염증 및 막 쩌릿쩌릿한 통증도 막 생기고, 또 셀룰라이트랑 상관없는 부위까지도 막 통증을 유발시키거나 체형이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셀룰라이트는 단순히 피부 표면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라고만 넘길 게 아니라 내 몸속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셀룰라이트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셀룰라이트가 이미 내 몸에 막 내 눈으로 발견할 정도로 엄청 심하다. 그때는 이미 셀룰라이트 생성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고, 이미 살결이 울퉁불퉁해졌다는 것이 사실은 셀룰라이트가 굉장히 심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눈에 안 보일 때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증상이 심해졌을 때에는 셀룰라이트가 없던 상태로 온전히 돌아가는 게 쉽진 않죠. 그러나 이 셀룰라이트가 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조직 손상은 아니니까 막 치료와 노력으로 뭐 부종과 통증이 개선되는 수준, 또 울퉁불퉁한 라인이 조금 평범해지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대요. 그래서 셀룰라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셀룰라이트 고민인데 더 생기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몸에 이 순환계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요, 당연히 혈액의 95%인 물을 잘 마셔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염증성 물질들, 독성 물질들, 이런 노폐물들이 안 생기게 하고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운동해야 되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고깃기름과 포화지방과 이런 식물성 지방을 가열해서 변신시킨 트랜스 지방류들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기름에 쩔어진 튀긴 탄수화물이나 영양가 없는 탄수화물들, 또 단 것들을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섬유질과 불포화지방산을 잘 챙겨 먹어서 염증성 물질들이 제거될 수 있게 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면 잎채소랑 생선류를 많이 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공식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웬만한 질병이 생기고 살이 찌고 몸 상태가 안 좋을 땐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하는 게 최선의 길이에요. 아니 선생님, 저는 지금 있는 셀룰라이트를 없애고 싶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원인을 없애고 습관들을 개선한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셀룰라이트를 없애려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먼저 일단 가만히 있어도 셀룰라이트가 막 딱딱하게 만져지고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건 일단 자기 스스로 어떻게 안 됩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그래도 셀룰라이트는 원래 없애기가 힘든 건데 이걸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 심하다 하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뭐 셀룰라이트 상태나 뭐 피부 상태, 지방량에 따라 또 전문가니까 알아서 착착 잘 해주시겠죠. 뭐 보통 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이 피부 아래 셀룰라이트의 원인인 지방층까지 침투하는 초음파나 고주파나 충격파, 또 뭐 전기를 어떻게 한다거나 약물요법이나 연료법이나 마사지로, 또 심하면 지방흡입을 한다고도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돈만 주면은 알아서 잘 해주시는 것들이고, 그런데 저는 병원에 가서 저렇게 할 여유자금도 없고 막 무서워요. 그래서 진짜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 노력해서 개선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위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들, 나의 생활습관, 식습관을 개선해주는 걸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이 이 방법인데, 물론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이미 상태가 심하면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셀룰라이트는요, 순환이 안 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부위의 순환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이미 엉킨 셀룰라이트가 조금이나마 풀어주도록 노력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되긴 하겠죠. 그러려면 진짜 마사지를요 빡세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피부가 막 상할 정도로 하면 안 되지만 엉킨 조직들이 조금이라도 풀리고 순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선 진짜 미친 듯이 아프게 문질리셔야 됩니다. 뭐 폼롤러로 빡세게 문지르는 방법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은 이 셀룰라이트 부위에 오일을 바른 다음에 이걸 마사지 봉으로 밀든가 괄사 같은 걸 이용해서 빡시게 문지르면,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 마사지 해줄 때 오일을 바르고 주먹으로 해가지고 진짜 빡빡빡 문질러 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소 부위의 림프 순환과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노폐물들, 피로물질들을 배출해 주는데 도움이 되니까 셀룰라이트 개선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똑같은 자세로 계속 장기간 있는 것도 좋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오래 앉아 있거나 계속 한 자세로 서서 일하면서 이렇게 자세 변화가 크지 않을 때에는 순환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하루 두세 번, 뭐 3분, 5분씩이라도 특히 하체 스트레칭을 계속 해주면서 똑같은 자세로 있지 않도록 계속 살짝살짝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순환이 잘 되게 되겠죠. 또 그런 의미에서 너무 타이트한 옷들을 입는 습관들, 뭐 하이힐을 신고 오랫동안 서 있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이 하체의 원활한 순환을 방해하니까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셀룰라이트를 만드는 지방 자체를 줄이고 없애버려야 되니까 결국은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건강한 식단을 꼭 해야 돼요.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것이든 살을 빼는 거든 대부분 질병에서 벗어나는 거든 다 똑같습니다. 운동하고 잘 먹고, 그리고 우리 몸 순환 잘 시키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꼭 알아야 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가, 첫 번째 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영양, 그 다음에 혈액순환, 수면, 그 다음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회수가 잘 나오던 잘 나오지 않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영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다 보세요. 내용들이 다 이어지고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알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 세상에 특별한 방법은 없으니까 얼른 이 본질을 깨달으시고요. 파파코치와 함께 건강을 되찾고 자신감 넘치는 몸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